럭키원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이고요. 마스. Myself ibu. Bom. Muksa acımanga. Oh. 저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해외 생활은 한 곳에서 쭉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목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대 동안 살았던 곳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아프리카 말라위, 거기서는 약 2년 반, 3년 가까이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영국 런던에서 또 석사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1년 3개월, 현재 제가 지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말라위에서의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라위는 제가 24살, 한국 나이로 24살, 그리고 국제 나이로 23살 때 말라위에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그럼 말라위는 도대체 왜 갔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학교 때 가장 많이 제가 시간을 쏟아서 한 것들이 바로 봉사활동 그리고 멘토링 활동이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이 아닌 더 먼 나라 그리고 더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기구, UN 관련된 모의 UN 대회, UN 동아리 그리고 국제회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운영요원 같은 걸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복수 전공을 하면서 성적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유아교육을 하면서는 막 실습 그리고 교구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재밌긴 했었지만 저는 막 이렇게 유아교사를 떠올렸을 때 그렇게 그려지는 전형적인 유아교사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외교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는 첫 학기 때 학점이 하나 빼고 다 A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딱히 막 더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으로도 이어지더라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말라위로 갈 수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제 영어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만 생각하면은 지구멍으로 숨고 싶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저의 진정성을 면접관 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읽어주셔서 제가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고, 처음 파견 갔을 때는 5개월의 활동 기간이 주어졌었는데 그 뒤에 제가 1년 더 연장하고 그 뒤에는 거의 1년, 이제 11개월을 연장을 해서 총 2년 반 동안 말라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지역 커뮤니티 러닝 센터라는 곳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말라위에서 생활하면서 먼저 저는 영어와 현지어인 치체와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했어요.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현지어도 정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거였지만 또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어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마을 촌장님들과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소통을 할 때는 결국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됐었어요. 말라위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라위 마을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현지어도 배우고 현지어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영어도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또 제가 그 뒤에 런던에서 석사도 하고 또 지금 박사도 베를린에서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몸의 배인 생존을 위한 절약 정신을 많이 제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힘들고, 근데 중고도 보면 다 이제 깨끗하게 빨아서, 물론 한 번 더 빨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들이 뭐 냄새가 나거나 누가 있던 걸 바로 파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종류도 그래서 엄청 많고, 대부분의 옷들이 뭐 H&M 아니면 뭐 유럽 브랜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돌아올 때,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막 집착을 하면서 옷을 다 챙겨올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제가 애정하던 것들은 챙겨와서 저희 엄마께 막 이런 걸 왜 들고 왔냐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되게 유용하게 되게 오래 쓴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각각의 물건들이 자기 기능을 하면은 충분히 그걸로 우리가 오래오래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가방이라든지 신발 이런 거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가방은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닐 수 없는 물건들을 넣고 어디 이동할 때 필요한 거, 그게 가방이죠. 그리고 신발은 우리가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일 때, 뭐 도시에 특히 살면은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물건이 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색깔도 다른 거, 디자인도 다른 거, 브랜드도 다른 거, 뭐 계절별로 다른 거 이렇게 신잖아요. 근데 말라위에서는 그냥 지금 당장 신을 수 있는 한 벌만 있으면 학교도 가고 논밭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다 한 신발로 하시더라고요.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 사람들의 삶을 너무 낭만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거기서 이제 돈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 다양한 스타일의 이제 가발 이런 것들에는 여성분들이 돈을 또 쓰세요. 가발, 드레스나 원피스 뭐 그런 것들을 여성분들은 당연히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다만 포인트는 이제 중고라서 사실 그렇게 막 큰 돈, 뭐 브랜드나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만 옷을 사고 뭐 그런 거는 없죠. 그게 지금까지도 쭉 쇼핑을 저희는 거의 안 가요. 전 돈 쓸 데가 거의 없어요. 돈을 벌지도 못하고 벌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만 딱 쓰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유럽도 저는 마찬가지긴 한데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굳이 한국 생활에 비해서 늘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제가 느꼈던 마지막 포인트는요, 바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말라위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본능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의 욕구, 그런 것들의 면에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대신 우리의 환경,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기후적인 거,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외부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조건들이라서 우리가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사업도 당연히 성과가 좋을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겉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쉽게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 이런 말도 있죠. 그만큼 단순히 누가 왔고 뭐 어떤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그 마을에 한 사람도 아니고 마을 전체의 어떤 사람들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바꿀 수가 당연히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그런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구나. 아, 저 사람도 잘 보이고 싶구나. 저 사람도 비싼 거, 조금 더 좋은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아, 저 사람도 조금 더 큰 집을 짓고 싶구나. 아, 저 사람도 남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그럼 이제 말라위에서 삶이 저를 어떻게 바꿨냐. 이제 활동 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말라위를 그렇게 2년 반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계속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복수 전공도 막 시작을 해서 들어야 할 과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1년 반 정도 더 다니고 제가 졸업을 한 게 2017년 2월 8년 만에 졸업을 한 거죠. 제가 졸업하기 직전 한 학기 남았을 때 한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건데요. 인재상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인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재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인재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용기를 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또 뽑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을 받게 된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가 말라위에서 2년 반, 3년 동안 국제개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자원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전적으로는 생활비 정도, 활동비라고 주시는 게 있는데 현지 사람들이 사 먹는 걸 다 사 먹고 직접 그렇게 걸어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전 돈이 정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모아서 또 베트남 여행도 갔었어요. 갔다 와서 저희 동생이랑 같이 동생 경비도 대주고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비용을 다 대고 베트남으로 2주 동안 여행도 다녀올 만큼 물론 더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네 저희는 그게 참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영국의 런던에 석사로 이제 가게 되었죠. 2017년 9월에 영국으로 가서 런던 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게 한국에서였던 삶보다는 해외에서의 일어난 일들인데 그게 단순히 영국 런던이기 때문에 베를린이기 때문에 말라위 뭐 그런 것보다는 그게 내 꿈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 얻고 싶고자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얻었는지 그거에 조금 더 이야기를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어떻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정말 보람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런던 관련된 석사 학생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One, two. 루이나.